자, 2021년 6월 14일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수밴드 전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플러스 마감했고요. 근데 뭐 이게 약보합이고 그래가지고 지수가 폭등은 아닌데 계속 우상방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3266 박스권 고점, 저점 3100 계속 똑같은데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돌파를 하려고 시도는 해요. 시도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라탈까봐 일부러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우상방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모양을 잡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안착을 1000을 할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했다고 봐도 돼요. 이거는 1000 안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닥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고, 테마 패턴주들 쪽이 지금 잘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일날 6월 10날에 바로 요 신의 한 수에서 차바이오텍 하나 분석해 준 게 있죠. 그리고 나서 11일날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차바이오텍이 좋아 보여서 추천주로 갖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평하고 잘 움직였죠. 그래서 10.8%의 수익률을 갖다 줬는데, 지금은 중소형주의 테마주의 흐름들이 좋다라는 거, 박스권장이고 급락이 없어요. 급락이 없으니까 패턴 매매가 잘 됩니다. 그럼 대형주들은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대형주들도 갈놈들은 가고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하면서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소비주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코스피는 전고점을 돌파를 향해서 가고, 코스닥은 뭐 안 그래도 그냥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종목별로는 계속 좋을 거다 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자, 오늘의 대형주 3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천주 개념이 아니에요. 분석만 해드리는 거예요. 추천주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좋아 보이면 가격을 주고 사라 이렇게 주는 종목들 있죠. 그런 쪽을 사면 되는 거고. 자,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셀트리온은 뭐 한 번씩은 다 매수를 해보지 않았을까. 삼성전자 더불어서 제약주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이 그동안의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좀 그렇진 않죠. 뭐 실적들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서 3만원대 혹은 2천원대 5천원대 받던 종목이 지금 거의 40만원 가까이 갔으니, 이제 저는 바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매 아니고는 쳐다보질 않습니다. 하지만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좋은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 실리면서 좋은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오늘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임상 3상이 나왔는데, 거기서 효능이 괜찮았다, 안정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의 모양새에서는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 공략하는 사람들은 공략해볼 수 있는 모양이고, 뭐 30만원까지는 뭐 무난할 것 같아요. 더 올라갈지는 더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혹시 물려있는 사람들 30만원대에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뭐 시험 대상자 비율은 뭐 고위험군 대상자 뭐 72%, 전체 대상자 70%를 감소시켰으면 뭐 등등등등 쭉 얘기들이 있어요. 그 한국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식약처는 정식 품목을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좋은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글로벌 허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이건 예정, 마찬가지 기대감이잖아. 예정이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보면서 가면은 30만원 정도는, 그러니까 당장 결과가 안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계속 올라가니까. 어쨌든 좀 차트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왔다 해서 오늘 셀트리온도 강했고, 셀트리온 제약도 9% 이상 갔죠. 강하게 움직여줬고, 12% 종가상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다 같은 호재 이슈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는 JYP 엔터입니다. 자, 엔터주인데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콘서트 재개 기대가, 이거는 뭐 일전에서도 제가 3월달에 얘기했을 거예요. 소비주 쪽이 다들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도 제가 주유소 방송에 얘기했지만 조만간에 이제 콘서트 재개 기대감 때문에 그런 이슈로 핑계 삼아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했는데, 지금 핑계 삼아서 SM, JYP, YG엔터도 올라가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최근인데 1180만 명 맞았다 그러죠. 5천만 인구에서 1180만 명 정도가 맞았는데 인구 대비 접종률은 23%입니다. 정확하게는 1183만 381명 1차만 그렇고 2차 접종자는 지금 300만 명 맞은 거예요. 304,029명. 그러니까 2차는 생각하지 말고 1차만 생각하자고요. 1차 접종비가 지금 벌써 23%인데 이게 5월 28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맞히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6월 딱 14일이니까 중순밖에 안 지났죠. 그러니까 한 보름 동안에서 확진자 그 접종률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11월 달에 완전 그 집단 면역이 아니고 그보다 좀 더 빨리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좀 일찍 집단 면역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뭐 거리두기 조정안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면 현장에서 4,000명까지 입장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지금 마찬가지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에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좋은 거죠. 뭐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근데 매수 포인트는 여기서는 좀 비싸요. 조정받을 때 조정 안 나려고 했지만 혹시나 내려오면 뭐 37,000원 이하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엔터주들 뿐만 아니라 그 소비주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올 하반기까지 소비주들 살아난다 얘기 나오면서 아주 강하게 올려칠, 소비주는 지금 시장의 업종의 주도주예요. 주도주. 소비주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인데요. 경기 민감주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자, 차트를 보면은 여기 고점을 오늘 돌파 시도를 나오는 듯 했으나 뉴스발이었죠. 돌파는 못했어요. 수급은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흔들려도 죽으러 내려가지 않고 박스권을 긴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봅니다.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 1조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다가 밀린 건데, 계속 이런 이제 플랜트 수주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주에 대한 수주는 계속 하반기나 내년에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대우조선해양 완전 바닥이잖아요.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 정도 빠졌으면 빠진 정도의 절반 정도는 들어줘야 억울한 게 아닌 거죠. 그쵸? 이 정도는 들어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 17만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5만원은 갖다 놔야, 그쵸? 5만원이면 그러니까 7만 5천원은 갖다 놔야, 아, 얘도 주식은 주식이구나. 그쵸? 아, 얘가 조선주였어?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아, 이게 주식은 주식이네. 올라가긴 하네. 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저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아직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서 그렇지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우상향으로 5만원, 7만 5천원 저는 간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우조선해양 어쨌든 계속 수주 소식 계속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아마 진단키트부터 해가지고 이쪽 제약바이오주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아마 걱정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약주들은 제가 작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것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뭐 이미 다 늦었고요. 이미 손절하기 늦었고, 이제 반등을 나올 때마다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미국 자회사인 VGXI라는 그 회사가 플라미드 DNA 생산 기술 가치 재부각. 그러니까 내용을 읽으면은 뭐 그냥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데, 이게 올라간 이유는 이 지금 어쨌든 지금 VGXI의 플라미드 DNA 연간 생산량이 약 뭐 300g 정도 있는데 2022년에서는 6kg 정도로 된다고 그러고, 뭐 그 다음에 2025년에서는 12kg로 늘어난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무슨 뭐 이게 공장을 또 지어내서 뭐 증설을 통해서 플라스미드 DNA 생산 규모를 계속 이제 늘린다라는 그 계획하에 지금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 원 안팎인데, 지금 경쟁사인 회사가 알데브론인데 그 회사가 지난해 2019년도에 기업 가치가 4조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평가가 되면서 이제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인 VGXI.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지금 막 설명하려니까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뉴스빨이라 그래요. 저런 걸 뉴스빨로 움직인 건데, 주가는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 뭐 등등의 매수 매도의 공방전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기관 외국인들이 물려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들어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쟤네들이 팔고 도망가면, 만약에 얘네들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때는 쭉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물려 있으니까 이제 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한번 한 3만원 정도까지는 시도할 거라 보여져요. 그러니까 혹시나 물려있는 사람들은 반등 줄 때 잘 털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호재 뉴스들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뉴스빨이고, 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낮다. 얘가 아니고, 진원생명과학이 아니고,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가.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인 거라, 별것도 아닌데, 움직일 필요도 없는데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뉴스에 움직일 정도는 아닌데 움직였네 정도의 느낌이라서, 오늘은 그냥 세력들이 움직이고 싶었나 보다 정도의 느낌. 그래서 이거는 한 3만원 정도 근처로 올라가면 물린 사람들 빠져나오시고, 만약에 이거를 물린 가격대가 23,500원대다. 저 같으면 팔아버립니다. 저 같으면 팔아버리고 지금 공략할 종목들 널렸어요. 널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무림페이퍼 테마주 분석, 오늘 무림페이퍼, 오늘 재지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요. 무림페이퍼뿐만 아니라, 근데 무림페이퍼 쪽 애들만 갔어요. 무림 PMP, 무림 SMP 뭐 이런 애들만 움직였는데, 일단은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이슈가 5월 국제 펄프 가격, 그러니까 종이 가격 있죠. 이 펄프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 강세를 줬는데, 사실은 그 이슈보다는 한창 재지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후보 적합도 3위 소식에, 뭐 김승환 회장과 박용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 성균관대 뭐 동문이라는 점이 부각이 됐든, 한마디로 정치 테마로 지금 엮여버렸어요. 정치 테마로 지금 엮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잠깐 페이퍼 가격도 올라가고 펄프 가격도 올라가고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갑자기 확 움직였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에서는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매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쬐끔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쬐끔 남겨놓은 부분들은 뭐 얘가 뭐 계속 올라가고 싶으면 계속 올라가는 대로 냅두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이제 오징어 다리를 하나 남겨놓으면 그게 불어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대학문어 다리처럼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난 사람들은 많이 챙기고 쬐끔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들 움직인 이유와 분석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점수는 90점입니다. 90점 수예요. 오랜만에 점수 90점 수 드린 것 같은데, 처음일 수도 있고 지난번 한번 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왜 90점 수를 드렸냐면, 이렇게까지도 만들어놨는데도 이게 음봉으로 빠질 거면 벌써 이렇게 쿵 하고 떨어졌을 거거든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고점에서 날라붙어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85점에서 5점을 더 준 90점 수를 드린 이유는 바로 코스닥 때문에 그래요. 코스닥의 모양이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형이 가고 아우가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아우가 가고 형이 가는, 그래서 꼬리가 먼저 가고 머리가 뒤늦게 쫓아가는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 주면,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먼저 갔으니까 움직임이 여기서 좀 둔한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먼저 따라 올라가 주면 뭐 그냥 대충 얘도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대충 살살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중소형주들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90점 수를 드렸고요. 자, 매수 포인트는 85점 우.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 포인트가 뭐 되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좋은 정도, 나쁜 거는 아닙니다. 좋긴 좋은데 수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85점 우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마 섹터는 철도 테마 90점 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대아티아이도 그렇고 뭐 그 외에 철도 테마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이제 슬금슬금 실리려 그러는데, 하여튼 남북경협주들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들이 최근에 계속 살펴봤는데, 어쨌든 오늘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철도 테마주들 강세의 흐름이 좋은 것 같아서 이쪽을 일단은 점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농업 테마주 한번 잘 보세요. 농업 테마주들도 보시는 분들은 그쪽 패턴 매매가 좀 잘 될 겁니다. 요것도 좀 힌트로 좀 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